버스 종점에서 매일 울던 할머니, 이유를 알게 된 기사님은 말을 잃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반. 도시의 불빛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시간. 버스 종점은 늘 그렇듯 차가운 공기와 희미한 가로등 아래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이 시간에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버스 기사 성수는 매일처럼 그 사람을 보았다. 종점 벤치 한쪽 늘 같은 자리. 잔뜩 웅크린 작은 체구. 얼굴을 가린 흰 스카프. 그리고 조용히 흐느끼는 듯한 아주 작은 울음소리. 성수는 처음에는 그냥 잠시 쉬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잠시가 며칠, 몇 주, 몇 달이 지나도 계속되자 더 이상 모른 척하기 어려웠다. 성수는 어느 날 결심하고 다가가 조심스레 말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새벽 공기가 너무 차서 위험하신데 어디 기다리시는 분 있으세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살짝 부은 눈, 마른 입술, 말라버린 손등. 그 눈동자에는 오래된 슬픔이 배어 있었다. 아이고 미안해요. 저 그냥 잠깐 쉬고 가는 길이에요. 그 말은 너무 가벼웠다.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너무 무거웠다. 성수는 더 묻고 싶었지만 할머니는 굳이 대화를 이어갈 생각이 없어 보였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할머니는 같은 자리에 있었다. 새벽의 공기보다 더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성수는 마음이 불편해졌다.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타인의 고통에 섣불리 발을 들이는 건 실례일 수도 있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아침 종점에 도착한 성수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할머니가 앉던 자리에 작은 보석함 하나가 놓여 있었다. 목재처럼 오래된 상자. 세월에 닳아 무늬가 흐려지고 금속 부분은 군데군데 녹이 스러져 있었다. 성수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자 안에는 얇은 금반지 하나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한 남자의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남자는 버스 기사 모자를 쓰고 있었다. 사진 뒤에는 작고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의 처음은 이 종점이었지. 매일 첫 차에서 널 기다리던 그 시간들, 나는 그때부터 너를 사랑했어. 성수는 순간 그동안 할머니가 왜 이 자리에 있었는지 어렴풋이 감이 왔다. 하지만 그 이유가 얼마나 깊고 무거운지 아직은 알지 못했다. 사진을 손에 든 채 한참을 서 있던 성수는 할머니가 혹시 근처에 계신지 주변을 살폈다. 그러나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걱정이 밀려왔다. 성수는 사진과 반지를 다시 상자에 넣고 종점 사무실로 향했다. 그날 하루 성수의 머릿속에는 계속 할머니 생각뿐이었다. 버스를 몰고 수십 명의 승객을 태우면서도 종점 벤치가 자꾸 떠올랐다. 퇴근 시간. 성수는 종점에 도착하자마자 벤치부터 살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와 조심스레 앉는 모습을 보았다. 성수는 다급히 다가갔다. 할머니, 오늘은 안 나오시는 줄 알았어요. 혹시 이 상자 놓고 가신 거예요? 성수가 상자를 내밀자 할머니는 놀란 듯 그러나 어딘가 담담하게 말했다. 아, 그걸 주웠구먼. 저기다 올려두고 잠깐 다녀왔지. 잠깐. 하지만 할머니 얼굴은 오랜 밤을 홀로 보낸 사람 같았다. 성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기, 사진에 계신 분이 혹시... 할머니는 조용히 웃어 보였다. 그러나 그 미소는 금방 흔들렸다. 내 남편이었지. 버스 기사였어. 나는 늘 여기서 이 사람을 기다렸고, 이 사람은 늘 여기서 날 만났지. 성수는 숨을 삼켰다. 할머니는 말을 이어갔다. 저 사진은 우리가 결혼하기도 전. 아이고 젊었을 적엔 참 부끄러워서 사진 찍는 것도 싫어했는데. 이 사람은 유독 사진을 좋아했어. 내 웃는 얼굴이 좋다고. 여기까지는 따뜻한 기억이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 사람이 떠난 지도 오늘로 딱 40년이야. 성수는 말을 잃었다. 40년이요? 응.
그날도 퇴근해서 나한테 오던 중이었어. 그런데 음주운전차가 한순간에 할머니는 말끝을 흐렸다. 새벽 공기보다 더 서늘한 침묵이 흘렀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이 자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매일은 아니지만 특별히 보고 싶은 날에는 이렇게 와요. 할머니는 고요하게 말했다. 그 사람이 오던 길 끝. 마지막으로 나를 보러 오던 길. 그 길이 여기니까. 성수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람은 누구나 그리움을 품고 산다지만 누군가는 그리움으로 평생을 살아간다. 성수는 할머니 옆에 조심히 앉았다. 말 한마디 꺼내기조차 조심스러운 분위기였다. 할머니, 40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내 나이도 이제 80이 넘었으니. 그 사람 없이 산 시간이 함께 산 시간보다 더 길어졌네. 말은 담담했지만 목소리에는 끝없는 여운이 깃들어 있었다. 근데 말이야, 젊은이. 사람 참 신기하지. 할머니는 벤치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기억은 흐릿해지고 몸도 여기저기 고장나는데 그 사람 생각만은 더 또렷해져. 시간이 지날수록 잊히기는커녕 더 선명해져. 할머니는 허공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결혼 초엔 참 많이 싸웠어. 그 사람은 워낙 말이 없고 나는 불같이 화를 잘 내는 성질이었거든. 여기까진 평범한 노부부 이야기처럼 들렸다. 근데 그 사람은 한 번도 소리 질러본 적이 없어. 조용히 듣고 조용히 웃고. 그러다 어느 날 그러더라고. 내가 조용해야 당신 마음에 바람이 덜 불지. 그게 무슨 말인지 젊었을 땐 몰랐는데 지금은 알겠다. 그 사람은 내 평생 바람막이었어. 그 말을 들은 성수는 가슴이 묵직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할머니는 스카프를 고쳐 매며 말했다. 여기가 우리가 처음 손을 잡았던 자리야. 그 사람은 늘 막차 시간에 맞춰왔고 나는 늘 버스 문 열릴 때 그 앞에 서 있었지. 작은 미소가 다시 떠올랐지만 곧바로 잿빛 슬픔이 그 자리를 덮었다. 근데 마지막 날엔 내가 조금 늦었어. 성수의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뛰었다. 할머니는 어딘가 멍한 시선으로 멀리서 새벽 햇빛이 올라오는 걸 바라보며 말했다. 비가 많이 왔던 날이었지. 우산을 잃어버려서 허둥지둥 뛰어오느라 몇 분 늦었어. 근데 그 몇 분 사이에 그 사람이 떠났어. 바람이 불었다. 할머니의 얇은 스카프가 흔들렸다. 도착하던 길에 그 자리에서 사고가 났대. 그 사람은 내가 기다릴까봐 뛰었대. 빨리 오려고.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손끝이 떨렸고 입술도 미세하게 흔들렸다. 성수는 그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위로라는 말은 어설픈 위선이 될 것 같았다.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사람이 떠난 뒤로 난 집에 들어가면 숨이 막히더라. 그래서 자꾸 여기로 왔어.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오던 길. 그 길의 끝에 서 있으려고. 눈가가 젖어 있었다. 언젠간 나도 마지막 길을 걸을 때 이 사람이 날 마중 와주지 않을까? 그 생각 하나로 버텼어. 성수는 말을 잃었고 종점 벤치 위로 새벽 햇살이 살짝 비쳐들었다. 온 세상이 조용히 숨을 들이쉬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로 성수는 이상하게도 종점에 올 때마다 먼저 벤치부터 찾게 되었다. 할머니가 없는 날이면 괜히 허전했다. 있던 자리에 아무도 앉아있지 않으면 오늘 하루가 조금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어느 날 동료 기사 민철이 그런 성수를 보고 말했다. 야, 너 요즘 종점 오면 꼭 누구 찾는 사람 같더라. 여친이라도 기다리냐? 성수는 멋쩍게 웃었다. 아니야. 그냥 매일 오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셔서. 아, 저기 벤치에 앉아있는 그분? 가끔 보긴 했지. 새벽마다 오시는 것 같던데 사연 있어 보이더라. 민철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소곤소곤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사람이 말이야, 나이 들어서 저렇게 매일 나와 앉을 곳이 있다는 것만 해도 어쩌면 행복한 걸 수도 있어. 성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다. 행복해서가 아니라 놓지 못해서 오는 걸지도 모른다. 그날 새벽 성수는 커피 자판기 앞에 섰다. 종이컵 2잔을 뽑아들고 천천히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이거 따뜻한 거 한 잔 하세요. 아침은 드셨어요? 할머니는 의외라는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러고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고마워라. 요즘 젊은 사람들 이렇게까지 챙겨주기 쉽지 않은데. 커피를 건네받은 할머니의 손은 역시나 많이 말라 있었다. 하지만 종이컵을 쥔 손끝은 조심스럽고 단단했다. 할머니는 매일 여기 오세요? 성수가 조심스레 물었다. 매일은 아니고 그래도 자주 오는 편이지. 비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기억이 흐릿해지는 날. 그럴 땐 꼭 나오게 돼. 기억이 흐릿해지는 날이요? 응. 나이가 들면 말이야, 어제 밥은 뭐 먹었는지 잘 생각도 안 나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 얼굴은 더 또렷해져. 할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 작은 종이컵 하나에도 많은 시간이 담긴 듯 했다. 우리는 애가 하나 있었어. 아들이지. 그 애가 아버지랑 참 많이 닮았어. 고집 센 것도 웃을 때 눈이 반달되는 것도. 성수는 귀를 기울였다. 근데 말이야, 그 애가 사춘기 때 나랑 많이 싸웠어. 아버지는 늘 버스 몰고 늦게 들어오니까. 집안에서 이런저런 말을 많이 했지. 너도 커서 저렇게 늦게 다닐 거냐, 가족은 안 보고. 그런 잔소리를. 할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나 몰라. 그냥 힘들어서였겠지. 혼자 애 키우고 집 보고 남편은 밤새 운전하고 아들은 결국 집을 나가버렸다. 대학교 간다고 집 떠난 뒤로 연락이 끊겼어. 내가 밀어낸 걸지도 몰라. 그 애한테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제대로 말해준 적도 없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더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것 같아. 남편이 마지막으로 숨 쉰 자리, 마지막으로 나한테 오던 길.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배웅하던 버스 정류장. 성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종점은 할머니에게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머무는 곳이었다. 몇 주 뒤 회사에서는 중요한 공지가 하나 내려왔다. 다음 달부터 노선 개편 들어간대. 민철이 종이 한 장을 들고 말했다. 성수가 물었다. 노선 개편이요? 우리 종점도 바뀌는 거예요? 응. 여기 종점은 다음 달부턴 차고지로 바뀌고 새 종점은 저쪽 신도시 쪽이래. 이 벤치는 그냥 일반 정류장이 되는 거지. 성수는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이 벤치가 종점이 아니게 된다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저 버스가 서는 위치가 조금 달라지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성수는 할머니 얼굴이 먼저 떠올랐다. 그럼 할머니는 어떡하지? 그날 새벽 성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종점에 도착했다. 할머니는 이미 벤치에 앉아 있었다. 어깨에 걸친 얇은 카디건이 새벽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할머니, 오늘은 좀 일찍 오셨네요. 어디 가는 날은 아닌데 눈이 일찍 떠져버려서 말이야. 이럴 땐 그냥 나오는 게 마음 편해. 성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할머니, 아마 다음 달쯤이면 여기가 종점이 아니게 될 것 같아요. 할머니는 눈을 깜빡였다. 그게 무슨 말이야? 버스 노선이 바뀌어서요. 새 종점은 저쪽 신도시 쪽으로 옮겨간대요. 여기는 그냥 중간 정류장처럼 될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할머니는 먼 곳을 바라보았다. 마치 누군가에게 그렇대요, 들으셨죠? 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래. 언젠간 그럴 줄 알았지. 할머니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어딨어. 사람도 떠나고 집도 허물어지고 버스 노선도 바뀌겠지. 그러면서도 눈가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어디로 퇴근하는 걸까?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농담 같으면서도 너무나 진지했다. 성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할머니는 스스로 답을 내리듯 말했다. 아마, 이젠 버스를 안 타겠지. 이제는 나보다 먼저 기다리는 사람이 더 많을 테니까. 그 말 안에는 남편도 연락이 끊긴 아들도 그리고 이름 없이 흩어진 수많은 이들의 얼굴이 함께 섞여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성수는 결심했다. 종점이 바뀌기 전에 할머니에게 뭔가 해드릴 수 있는 걸 꼭 하나는 만들어야겠다. 노선 개편일까지 남은 날은 한 달 남짓. 성수는 운전석에 앉아 있어도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할머니에게 어떤 마지막을 만들어 드려야 할까? 그는 회사에 조심스럽게 얘기했다. 부장님, 노선 바뀌는 마지막 날에 막차 시간에 조금만 여유를 주실 수 있을까요? 부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왜? 막차 시간에 사고라도 나면 책임질 거야? 성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사고 안 내겠습니다. 대신 마지막으로 이 종점을 그대로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요. 부장은 한숨을 쉬다가 마지못해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감성적인 놈이었냐? 요즘 애들도 다 바쁘고 차갑기만 한 줄 알았는데. 그러더니 결국 말했다. 그래. 딱 한 번이다. 막차 마지막 회차 5분만 더 머물러. 그 대신 안전사고는 절대 안 되고 승객들 불편 없게 잘 설명해라. 성수는 깊게 인사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종점에서 할머니를 만난 성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할머니, 마지막 날에 시간 되시면 혹시 제 버스에 한번 타보실래요? 할머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내가? 버스에? 네. 늘 여기서 기다리시기만 했잖아요. 이번엔 남편분이 퇴근하던 길을 한번 같이 타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할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손등에 힘이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갔다. 그거 좋을지도 모르겠네. 작게 그러나 분명한 대답이었다. 그날 새벽이 끝날 무렵 할머니는 벤치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젊은이, 고맙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사람이 세상에 아직 남아있다는 게 참 낯설고도 고맙네. 성수는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가 여기에 계셔서 저도 덜 외로운 것 같아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다. 나도 그래. 버스 소리가 들리면 아직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누군가는 출근하고 누군가는 집에 돌아가고 그리고 누군가는 여전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겠지. 그날 종점에는 유난히 출근길보다 더 깊고 따뜻한 새벽이 깔려 있었다. 노선이 바뀌기 일주일 전 유난히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다.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까지 울리는 새벽이었다. 오늘 같은 날은 안 나오셨겠지. 성수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종점에 도착해보니 놀랍게도 할머니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다. 얇은 우산 하나를 들고 있었지만 비바람이 너무 거세서 옷자락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다. 할머니, 이런 날은 안 나오셔도 되는데 왜? 성수는 황급히 다가가 자신의 우비 상의를 벗어 할머니 어깨에 둘러주었다. 할머니는 멋쩍게 웃었다. 오늘은 어쩐지 더 오고 싶더라고.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그날 생각이 나서. 그날 남편이 떠난 날 성수는 할머니 옆에 잠시 서 있었다. 비가 그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흘러내렸다. 할머니, 몸이 상하셔요. 이렇게 비 많이 오는 날엔 정말 위험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내 몸은 이미 여기저기 고장난 지 오래야. 근데 마음까지 고장 나버리면 그땐 정말 일어날 수가 없거든. 말끝에 묘한 울림이 있었다. 잠시 후 할머니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사실 말이야. 병원에서 요즘 자꾸 뭐라고 해. 검사 좀 더 해보자, 입원해서 지켜보자, 혹시라도 큰 병이면 빨리 알아야 한다 그런 소리. 성수는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어디 많이 안 좋으세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근데 있잖아, 젊은이. 내가 요즘 제일 무서운 건 몸이 아픈 게 아니야.
할머니는 빗방울이 맺힌 벤치를 바라봤다. 언젠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 얼굴이 생각 안 나면 어떻게 하나. 그게 제일 무서워. 성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기억이 흐릿해질 것 같은 날엔 여기 나와. 버스 소리, 엔진 소리, 문 열리는 소리, 퇴근 발소리. 그 소리들을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이 다시 옆에 앉는 것 같거든. 할머니는 빗속에서 아주 작게 웃어 보였다. 마지막까지 그 사람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싶어. 그게 내 욕심인지도 모르겠네. 성수는 할머니 옆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버스 안와이퍼가 비를 쓸어내리는 소리만이 종점의 어둠을 천천히 갈라내고 있었다. 노선 변경 마지막 주가 시작되었다. 운수회사 사무실 한쪽 벽에는 새로운 노선도가 붙었고 기사들 사이에서는 이제 저쪽 아파트 단지 쪽이 더 막히겠다. 막차 시간 바뀌면 출근 패턴도 확 달라지겠네. 하는 이야기들이 오갔다. 하지만 성수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였다. 마지막 날, 막차. 할머니와 함께 타는 그 회차. 성수는 동료 기사들에게 부탁했다. 마지막 날 막차 시간대에 혹시라도 시간 좀 맞춰줄 수 있을까요? 제가 할머니 한 분을 태워서 잠깐만 종점에 머물고 싶어서요. 동료들은 장난을 치듯 말했다. 야, 프러포즈라도 하냐? 뭐 그렇게 거창해? 하지만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다들 표정이 달라졌다. 아, 그 할머니 말하는 거냐? 나도 몇 번 봤어.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늘 같은 자리. 한 기사 형은 조용히 말했다. 그래. 마지막이란 게 참 그렇거든. 알고 맞이하는 마지막이 얼마나 귀한지. 그분한텐 평생 한 번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마지막 날을 위한 작은 약속들이 하나둘씩 쌓여갔다. 성수는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를 그려봤다. 버스 안 조명을 조금 낮추고 창밖 종점 풍경을 천천히 보여드려야지. 남편분이 퇴근하던 그 길의 마지막 모습을 그대로 기억하실 수 있게. 그리고 자신의 조끼 주머니에 작은 손수건 하나를 넣었다. 혹시 눈물을 닦으실 일이 생기면 조심스럽게 건네드려야지.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갑던 어느 날 성수는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마지막 날 막차 시간에 제가 할머니 모시러 올게요. 그때 꼭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 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그날은 내가 제일 아끼는 옷 입고 올게. 제일 아끼는 옷이요? 응. 이 사람 보내고 한 번도 제대로 안 입어본 옷이 있어. 혹시라도 이 사람이 다시 나타나면 그날 입으려고 그렇게 옷장에만 걸어뒀지. 성수는 말문이 막혔다. 할머니에게 그날은 단지 버스 노선이 바뀌는 날이 아니었다. 오래도록 미뤄둔 작별 인사를 드디어 준비하는 날이 될 거였다. 드디어 노선이 바뀌는 마지막 날이 찾아왔다. 새벽부터 종점 근처는 이상하게도 더 고요했다. 늘 보이던 출근 준비 차량도 오늘만큼은 조금 늦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성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버스를 점검하고 유리에 맺힌 물기를 닦고 사소한 먼지까지 신경 쓰며 차를 정성스럽게 살폈다. 오늘 이 버스는 한 사람을 위한 타임머신이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마지막 막차를 몰 시간이 되자 성수는 약속대로 종점을 향해 천천히 차를 몰았다. 종점에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할머니, 오늘은 꼭 계셔야 하는데. 버스가 종점에 진입하는 순간 성수의 시야에 익숙한 모습이 들어왔다. 벤치 앞 할머니가 작은 꽃다발 하나를 들고 서 있었다. 오늘의 할머니는 정말 달라 보였다. 평소보다 정갈하게 빗어 올린 머리, 연한 색의 코트, 목에는 깨끗한 흰 스카프, 손에는 작은 꽃다발과 낡은 보석함 하나. 버스 문이 열리자
성수는 먼저 인사했다. 할머니, 오셨네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약속했잖아. 내가 안 나오면 젊은이가 섭섭해할 것 같아서. 성수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천천히 올라오세요. 계단 조심하시고요. 할머니는 손잡이를 꼭 쥐고 한 계단씩 올라왔다. 버스 안으로 들어오는 발걸음마다 40년의 시간이 조용히 따라 들어오는 것만 같았다. 어디에 앉으실래요? 할머니는 잠시 버스 안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물었다. 그 사람은 어디에 주로 앉았을까? 성수는 운전석 바로 뒤쪽 좌석을 가리켰다. 아마 여기였을 거예요. 퇴근해서 피곤하니까 문 바로 옆에 앉으셨겠죠. 할머니는 천천히 그 자리로 걸어가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래, 여기가 좋겠다. 작게 들리는 목소리 안에 수많은 옛날이 함께 섞여 있었다. 버스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종점을 출발했다. 창밖의 풍경이 느리게 흘러갔다. 할머니는 마치 누군가와 함께 앉아있는 사람처럼 옆자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당신 오늘도 많이 피곤하지? 할머니는 실제로 옆에 누가 있는 것처럼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성수는 그 모습을 백미러로 조용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버스는 남편이 매일 달렸을 법한 그 길을 한 바퀴 그대로 돌았다. 신호에 걸릴 때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여기 당신이 늘 담배 한 갭이 피우던 골목 앞이네. 저기 저 가게 예전엔 분식집이었어. 퇴근길에 떡볶이 포장해 오던 곳이지. 저 다리 건너면 우리 집 가던 길이었는데 성수에게는 그저 흔한 도시 풍경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시간이 겹쳐진 추억의 지도였다. 버스가 다시 종점으로 돌아왔을 때 하늘은 이미 새벽에서 아침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차가 멈추자 할머니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할머니, 천천히 내리세요. 성수가 다가가자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잠깐만. 여기서 마지막으로 인사 좀 하고 갈게. 할머니는 옆자리를 향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다. 당신 정말 오랜만에 같이 타본다. 나는 늘 여기서 기다리기만 했는데 오늘은 당신이 가던 길을 내가 따라가 봤네. 그 말은 공기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었다. 버스에서 내린 뒤 할머니는 다시 자신의 자리였던 벤치로 걸어갔다. 보석함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조용히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늘 그랬듯 얇은 금반지와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 할머니는 반지를 꺼내 한참 동안 손바닥에 올려두고 바라봤다. 당신 이 반지 처음 끼워주던 날 기억나? 가는 목소리가 벤치 주위를 맴돌았다. 그날도 비가 왔지. 우리는 우산 하나 쓰고 이 종점까지 걸어왔어. 당신은 손이 추워서 반지를 자꾸 놓칠 뻔하고 나는 그게 왜 그렇게 웃기지? 할머니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나는 아직도 그날이 어제 같아. 근데 아마 이제는 당신이 나를 마중 나올 때가 된 것 같네. 할머니는 반지를 상자 안에 다시 넣지 않았다. 대신 벤치 위 늘 앉던 자리 바로 옆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다. 이제 여기서 날 기다리지 말고 당신 있는 데서 기다려줘. 성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만 있었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이 순간은 둘만의 작별 같아서 섣불리 끼어들 수 없었다. 잠시 후 할머니가 성수 쪽으로 걸어왔다. 젊은이, 내 할머니, 오늘 정말 고마웠네. 덕분에 내 마음 한구석을 이 자리에 놓고 가는 것 같아. 성수는 말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종점이 그냥 끝나는 곳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누군가에겐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는 곳이란 것도.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태우겠지?
어떤 사람은 집에 가는 길일 거고, 어떤 사람은 어디론가 떠나는 길일 거고, 그리고 어쩌면 누군가는 마지막으로 타는 버스일 수도 있을 거야. 할머니의 눈빛이 조용히 깊어졌다. 그럴 땐 오늘 나 생각도 조금 해줘. 버스 종점에서 누군가를 평생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다고. 성수는 마음 깊이 그 말을 새겼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종점 벤치에 나타나지 않았다. 며칠 동안 성수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새벽마다 벤치를 확인했다. 그러다 어느 날 근처 주민센터에서 익숙한 이름을 듣게 되었다. 아, 그 할머니요? 조용히 요양병원에서 눈 감으셨어요. 마지막까지 누군가를 기다리는 꿈을 꾸셨다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성수의 눈앞에는 벤치 위에 놓인 작은 반지가 떠올랐다. 그가 서둘러 종점으로 달려갔을 때 벤치 위에는 더 이상 반지가 없었다. 대신 벤치 아래 비에 젖었다 마른 자리에 사진 한 장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 사진 뒤에는 새로운 글귀가 적혀 있었다. 이 종점에서 나는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나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로 천천히 걸어가려 합니다. 성수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다. 그날 이후 그에게 종점은 그저 버스가 돌아오는 곳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하루가 끝나는 곳, 누군가의 평생이 머무는 곳, 그리고 누군가의 마지막 기다림이 조용히 사라지는 자리. 성수는 새로운 노선의 막차를 몰면서도 종점에 도착할 때마다 조용히 속삭였다. 할머니, 오늘도 잘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비 오는 새벽 벤치에 작게 앉아있던 할머니의 모습이 늘 그에게 대답하는 것 같았다. 응, 오늘도 잘 다녀왔어.